내가 강의 6번에서 즉 6번째 강의에서 약 한 30분 동안에 나치 독일에서 개발한 우주 개발, 우주 과학, 또 로켓 개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지금 뭐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행하고 있는 그 우주 개발의 원형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대충 세 사람, 즉, 각 나라를 대표해서 러시아의 지올콥스키, 또 독일의 오베르트, 그리고 미국의 고다드, 이 세 사람들이 로켓 기술에는 시작이었다, 시조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러시아에는 그 지올콥스키 제자로서 코롤예프라는 사람이 쭉 해왔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오베르트의 제자인 폰 브라운 박사가 도른베르거 박사와 함께 나사에서 했다. 그래서 이제 도른베르거는 미사일 개발 쪽을 담당하고, 폰 브라운 박사는 순수한 우주 개발에 필요한 로켓만을 개발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의 뭐 각종 크루드 미사일이라든가 퍼싱 2 이런 등등이 전부 다 도른베르거 박사의 개발이고, 폰 브라운 박사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로켓, 즉 미사일 개발은 안 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자료들을 내가 거기 첨부 파일로 보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폰 브라운 박사가 도른베르거 박사하고 함께 독일의 페네민대에서 V1, V2 또 A1에서부터 A4 계획은 A10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A9과 A10 이게 아주 굉장히 멀리 가는 로켓을 개발했는데 장거리 미사일인데, 이걸 또 두 개를 겹치게 되면은 대서양을 횡단해 가지고 미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9과 A10을 둘을 조합해서 했던 것이, 독일이 미완성이야. 근데 이제 A4까지는 개발했어. 그래서 이제 폰 브라운 박사가 A4하고 V2를 1단계, 2단계로 합쳐가지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개발을 한 장본인인데, 제가 그 자료를 안 내놨어요. 왜냐면 나는 그런 거 미사일 개발 안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있다는 말도 안 하고. 근데 이제 폰 브라운 박사가 죽은 다음에 그 자료가 나왔어. 그래서 나사에서 보관하고 한동안 비밀 자료로 있다가 이제 그 이상 지금 미국에서 기술이 개발됐으니까 그거를 먼저 오픈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술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자료야. 그게 이제 1944년도에 폰 브라운 박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을 위해서 A4하고 V2를 개발했던 거야.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 A5, A6 계속 기술 개발을 했어요. 해서 A9과 A10,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대서양을 횡단해 가지고 유럽에서 미국에다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게 이제 본격적인 거야. 독일이 그렇게 어느 모르고 지금 현대 기술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가 우주 개발을 하든지 또는 미사일 개발을 하든지 그게 나치 독일 때 수준을 지금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거야. 그런 폰 브라운 박사의 중요한 문서를 네가 대충 보게 되면은 짐작할 수 있을 거야. 폰 브라운 박사는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미사일 개발에도 탁월한 그런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그냥 안 했을 뿐이고, 그냥 도른베르거라는 사람이 좀 도왔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군사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오늘 어느 정도까지 와서 이제 그 미국과 러시아가 합해가지고 핵무기를 뭐 그거를 없애기로 하고 다른 나라들도 미사일 개발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미사일 개발이 중단됐는데 그와 연관해가지고 이제 또한 하나 그 문서가 첨부된 거는 두 번째로는 1944년까지 그 로켓이니 뭐 미사일이니 하여튼 어떤 거든지 간에 그 우주로 나가는 거든 아니면 뭐 무기로 사용하는 미사일이든 간에 로켓 종류란 종류는 전부 소개가 된 책이 있어. 그거 이제 독일에서 냈지. 1944년도니까. 그것도 지금 구할 수 없는 책들이야. 그거를 또 첨부했고.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현재 그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우주 로켓 개발이 1944년도에 독일의 기술을 능가하지 못했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1944년도에 독일의 소위 로켓 기술이 어느 정도였냐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그런 책자야.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 두 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뭐 독일어로 된 것들이지. 근데 이제 영어로 뭐 번역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켓 개발 역사 그건 뭐 그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처음 본 게 뭐냐면 중요한 거야. 뭐 그런 매뉴얼들이 많은데 네가 이해하기 쉽게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를 내가 많이 갖고 있어. 이 미국의 그 델타 3 로켓 매뉴얼, 뭐 델타 1도 있고 델타 2도 있고 뭐 델타 4, 5 다 있어. 그 중에서 델타 3에 대한 매뉴얼이 네가 제일 이해하기가 쉽게끔 거기 뭐 그림도 있고 뭐 다 있어. 대충 네가 영어를 이해한다면 참 기가 막힌 자료들인데 영어를 뭐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그 그림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뭐 너 머리가 좋으니까 대충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또 로켓 개발해가지고 뭐 인공위성도 올리고 무슨 군사용으로 무슨 그러하고 하는데 그 드네프르라는 그 바이코누르 말고 그 드네프르라는 또 발사대가 있어. 거기서 쏘았던 거야. 그게 뭐 미국의 델타 3와 거의 규모가 비슷한데 그런 그 로켓에도 그 매뉴얼 러시아의 로켓은 기술이 대충 어떤가. 네가 미국하고 비교해 보려면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의 드네프르 로켓 매뉴얼 이것도 내가 또 상당히 어렵게 구했어. 그래서 이제 그것은 첨부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그 로켓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요한 그 부분이 세 부분이야. 근데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거는 로켓 안에 들어있는 엔진 부분이라고. 엔진. 그 뭐 추진체라 그러지. 프로펄전 시스템. 프로펄전이라는 건 추진하는 시스템이야. 그 안에 로켓 겉으로 생긴 거 안에 그 엔진이 들었어. 자동차 엔진처럼. 그 엔진에서 제트 이론이지. 제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그 액체 연료든 연료를 태워가지고 그것을 불꽃으로 분사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 로켓에서 뭐 50% 이상, 절반 이상을 돈과 기술과 그게 그 엔진 제작에 들어가지.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안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각종 그 통신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맞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데 그거는 이제 쏘고 나면은 지상에서 그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인도를 해야 되니까 이 어느 방향으로 가서 언제 또 어떻게 되고 그 안에 물론 자동화되어 있지만은 지상에 있는 컨트롤 센터하고 주고받는 그 통신이 필요한데 그 모든 교신 장치야. 그게 이제 그 로켓 안에 들어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노즐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진 연료가 분사되는 거기에다가 방향 조절하는 것들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에어로다이나믹으로 대기권을 벗어날 때까지 그 방향 설정과 이런 걸 전부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기계체들 이런 것들이 붙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뭐 해봐야 10% 20%밖에는 중요하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60% 70%에 해당하는 중요성은 로켓 안에 들어있는 엔진이다 이거야. 엔진을 어떻게 만드냐. 그건 이제 1944년도에 독일의 그 로켓 종류들 뭐 설명하는 책자에도 엔진에 대한 각종 여러 가지 종류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령 로켓 공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권해야 하는 거는 로켓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인 엔진, 추진체를 개발하는 거. 응? 그에 대한 그 엔진 추진체 개발하는 거 이외에는 뭐 껍데기 씌운 거고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로켓 머리에다가 꼭대기에다가 이제 인공위성이니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얹어놓는 거지. 그건 또 다른 테크닉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순손 운반체로서의 로켓가 가장 중요하지. 거기다 뭐를 실어서 올리느냐, 뭐 사람을 태워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무슨 인공위성을 넣어서 올릴 수도 있고 거기다가 핵폭탄을 올려서 그 핵폭탄을 운반할 수도 있고 뭐를 운반하냐 하는 거는 이제 그 탄두 그 로켓 머리에다가 거기다 장착하는 문제고 그거를 실어 나르는 아주 운반체로서 지구의 그 중력을 벗어나서 말하자면 우주권으로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권으로 가려면은 그 추진 연료가 굉장히 강해야 되고 그래서 뭐 액체 산소나 액체 수소 거기다가 무슨 은나노 뭐 이런 거를 조금 섞어 가지고 아니면 옛날에 나치 때는 그 액체 산소나 액체 수소에다가 수은을 섞었는데 지금은 나노 테크놀로지가 개발을 됐으니까 이제 은나노를 거기다가 섞게 되면은 그 추진 파워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뭐 터보 엔진처럼 그렇게 강해지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 로켓을 이제 그 엔진을 그래서 추진체 그 안에 들어있는 추진체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야. 그래서 그 혼 브라운 박사가 개발하는 거 안에도 추진체에 해당하는 로켓 엔진에 대한 그런 구상과 이게 폰 브라운 박사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네가 영어만 잘하면 뭐 지금 당장의 로켓 공학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자료들이 다 네가 있는 거야 지금. 응?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무슨 테크닉이 문제냐 하면은 그 로켓들을 쐈을 때 미사일이든 그러니까 뭐 우주 개발을 위해서 쏘는 건 로켓이라 그러고 거기다 폭탄을 실어 나르는 거는 뭐 그거는 미사일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똑같은 로켓 테크닉이야. 근데 그러면 로켓가 됐든 미사일이 됐든 지상에서 그걸 가이드 한다고 유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가이던스야. 미사일 가이던스. 미사일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그 다음에 또 컨트롤 해야 돼요. 컨트롤 시스템. 미사일 가이던스 앤드 컨트롤 시스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책자도 방대하게 한 600페이지 되는 거 내가 거기 뭐 네가 이해 못하지. 수학적인 공식과 역학적인 거와 뭐 어디다가 힘을 어떻게 주면은 로켓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틀린다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미사일이나 로켓들을 유도하는 테크닉이 간단하지 않아요. 완전 무지하게 속도가 빠르지 않겠냐. 그 빠른 거에서 뭐 0.00 몇 각도의 오차만 나더라도 엉뚱한 딴 방향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하게 방향 설정이라든가 방향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그 수학적인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그런 수학적인 계산하에서 되는 거야. 그런 게 보통 테크닉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분야를 미사일을 가이드한다.
응? 로켓을 움직여서 가이드한다. 지상을. 그 소위 로켓이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뒤에 지상의 컨트롤 타워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가이드하고 유도하고 어디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걸 또 컨트롤을 해.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그것을 또 조사를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또 각도를 변경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테크닉이야. 그러니까 로켓 하나 만들기만 해가지고 쏴서 그냥 올라만 간다. 그래서 지멋대로 아무데로나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로켓을 방향 설정과 유도와 이렇게 해서 이 지상에서 그런 그게 보통 복잡한 테크닉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 로켓 기계체를 만드는 그것도 중요하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로켓 기술에서 한 70%를 차지하는 엔진을 개발하는 거야. 그 안에 이제 추진 연료도 또 개발하고 그건 붙어 있어. 그러니까 로켓 엔진과 그러니까 프로펄전 시스템과 프로펄전 퓨엘은 이제 연료지. 그러니까 추진하는 거. 그 이제 나사에서 아주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로켓 엔진과 추진 연료만을 주문 생산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 그게 유명한 제트 프로펄전 레버러터리야. 그러니까 이제 회사인데, 돈 버는 회사인데, 제트 추진 연료 연구소다. 그렇게 돼 있어. 레버러터리, 실험실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 그 실험실로 시작했어.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회사명이 됐는데, 그 JPL이라고 그러지. 제트 프로펄전 레버러터리, JPL인데, 거기 몇만 명이 근무해. 보잉 비행기사만큼 커. 그래가지고 이제 나사에서 로켓의 그 껍데기라든가 이런 거는 그 외부의 기계체는 보잉에다가 맡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 이건 그 JPL에다가 제트 프로펄전 레버러터리에다가 맡긴다고. 그래서 이제 델타3 예를 들면 그거 이제 폰 브라운 박사가 개발한 거, 그게 한 중간 단계쯤 돼. 그러니까 이제 크기로 봐도 한 60m, 70m 되는 건데, 그 세턴 5보다는 작고, 머큐리보다는 또 크고, 그런데, 델타 1, 2, 3, 4, 5까지가 있어. 근데 그 델타 3가 제일 제작이 잘 된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안에 그 엔진, 로켓 엔진이나 추진 시스템, 그런 거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그 기술이 이제 그게 JPL에서 가지고 있는 거야. 제트 프로펄전 레버러터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야. 그건 기술 이전이 안 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이제 그런 미국의 JPL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어. 그게 우리가 그 로켓 주문해서 사온 회사야. 그 이름 내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신문에도 이렇게 나서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어. 미국의 JPL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로켓 엔진 개발하는 회사가 있다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번에 그 로켓을 1단계를 주문을 했었지. 그런데 그 껍데기 씌우고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삼성항공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 그런 거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제 엔진이 그게 힘들지. 그게 이제 2015년쯤 돼서 우리가 자체 내에서 로켓 엔진을 개발하겠다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엔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력을 이겨내고 그 무거운 거를 몇 톤 되는 그런 거를 아니면 사람까지 탄 무슨 그런 우주선을 올린다 하면은 이제 로켓 사이즈가 커지고 그게 연료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고 이제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1단계 로켓가 굉장히 거대한데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제 1단계가 분리해서 떨어뜨리고 2단계가 점화돼서 올라가지 않냐. 그래서 이제 궤도에 진입을 하든가 아니면은 달까지 가는데 궤도 진입하는 데서 다시 이제 궤도를 벗어나서 달로 향한다든가 그럴 때마다 궤도를 변경할 때마다 조그만 그 로켓을 또 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궤도에 진입하는 거를 킥 모터라 그래. 발길로 찬다는 거지. 축구 볼 차듯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 궤도에 진입하는 데는 막 인공위성을 이렇게 발길로 차는 것처럼 탁 차는 거야. 그런 킥 모터가 있어. 그러면 그것도 막 조그만 소규모의 엔진이라고. 그러니까 궤도에 진입하는 오비팅이라는 건 이제 궤도야. 오비팅, 궤도에다가 진입하는 그런 엔진. 그건 또 디자인 별도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 나로 경우가 어떻게 됐냐면 1단계에서 그 로켓 엔진은 러시아에서 그 주문에다가 쐈고 그 위에 조그만 그 킥 모터는 그거는 우리가 한번 디자인 해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조그만 소규모의 로켓 엔진이라고. 잠깐 그냥 점화해서 발길로 차는 식으로 탁 치는 거야. 뭐 그런 거니까 1단계처럼 굉장히 무거운 거를 중력의 힘을 이겨내는 것으로 막 굉장히 거대하고 엔진의 파워가 세야 되고 뭐 그건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그런데 이제 거의 무중력 상태에 가가지고 그냥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탁 치는 정도 로켓 엔진이다. 킥 모터 이건 좀 간단하니까 이제 그거부터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그 테크닉에서 성공하면은 우리가 이제 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위에 그 나로 로켓 쏘는데 1단계 그 러시아에서 가져온 뭐 KSVL인가 뭐 그 가져온 그거는 하자가 없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하자가 없이 궤도 진입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킥모터 엔진은 우리가 했는데 그것도 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 하여튼 킥모터가 그게 점화가 됐는데 그 덮개가 하나만 열리고 하나는 안 열렸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 그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킥모터의 그 점화 시간이라든지 그 킥모터 엔진의 어떤 그 아주 디테일한 기술적인 디자인도 미흡했을 것이다. 내 추측이야.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킥 모터 시스템, 그 킥 로켓을 이렇게 잠깐 점화해서 탁 치는 거야. 뭐 그건 상당히 그 간단한 엔진인 것 같으면 그것조차 우리가 만드는데 기술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실패한 건데, 그런 거는 이제 내가 뭐 거의 뭐 로켓 전문가 이상으로 지식이 있어. 이 분야는 내가 오랫동안 연구한 거야. 그러면 이제 네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서부터 가장 로켓 기술자가 된다 그러면 로켓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을 추진체를 개발하는 거야. 그 테크닉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시급해. 근데 그 1단계에서 추진하는 엔진하고 2단계에서 궤도 진입할 때 그 킥 모터를 또 엔진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궤도 진입해서 돌다가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또 달 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제 달도 지구를 공전하고 지구도 또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지구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는데 언제 궤도를 돌다가 선회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궤도를 벗어나야 달에 가가지고 달을 비켜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달 궤도에 진입하게 되냐고 뭐 철저히 계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은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이제 하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를 그 궤도를 몇 바퀴 선회하다가 중앙 컨트롤 센터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그 말하자면 킥 모터 엔진이 있어가지고 궤도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그것도 또 탁 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궤도에 진입하는 것과 똑같은 위치로 궤도를 벗어나는 그 킥 모터가 또 점화가 돼야 돼. 그 다음에는 그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는 범위가 아니니까 거기서는 이제 로켓가 추진을 해가지고 달 방향으로 가가지고
달이 또 저쪽에서 잡아다녀. 그럼 달이 잡아다닌 쪽을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추진 안 해도 달 쪽으로 가니까 달이 잡아다녀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글라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달 잡아다니는 중력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달에 다 가서 달에 그냥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서 또 달의 궤도를 또 돌아야 되니까 거기서 또 킹모터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1단계 로켓을 다 쏘고 난 다음에 달까지 갈라치면 여러 단계의 킹모터가 디자인이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래에서 그 컨트롤 타워에서 컨트롤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때를 잘 포착해가지고 쫙 거기에 또 그 엔지니어가 또 대단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달에 가서 서는 게 일본에서 뭐 셀레나인가 한 위성을 2개를 보내가지고 지금 달 궤도에 2개의 일본 위성이 그 궤도 선을 하고 있는데 그 테크닉이 간단한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말이야, 지상에서 쏴가지고 지구 주변을 도는 거에서 실패를 한 실력인데, 거기서 또 궤도를 벗어나는 테크닉이 보통이 아니라고, 아무 때나 벗어나는 거 아니라고, 벗어나가지고, 달 쪽을 향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달도 움직여 또, 지구도 움직여. 근데 그 움직이는 방향을 잘 계산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달에서 또 궤도에 선회한다. 그 보통 테크닉이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우주 내비게이션에 해당하는 거지. 스페이스 내비게이션. 그것도 또 한 분야야. 그러니까 우주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페이스 내비게이션이야. 그것도 그 전공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컨트롤 타워에 앉아가지고 그 내비게이션 전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켓 엔지니어는 그때마다 그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킹모터를 점화시키는 요런 거를 다 해야 되니까 그 내비게이션 하는 사람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 로켓을 디자인해야 된다고. 이런 게 뭐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겨우 300명 정도 되는 인원 가지고, 그것도 전문 인원은 거기에 뭐 10명도 안 돼. 이런 수준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달에다가 위성을 보내서 달 궤도에 선회하면서 연구한다 하는 건 뭐 거의 미래에 뭐 언제 될지 알 수 없어. 근데 지금 네 나이 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 이거야. 응?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지금 뭐 교육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아는 거야. 내가 아마추어 실력으로서 내가 오케스트라 지휘하는데 아마추어로서 그래도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저 사람 지휘하는 거 잘한다. 우리가 쫓아가갔단 말이야. 이렇게 될 만큼 실력을 쌓으려면 그거는 프로급이야. 응? 내가 무슨 금난새나 정명훈이만큼 지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면 무슨 카라얀만큼 훌륭하냐. 그건 비교하는 건 얘기가 안 되고, 어쨌든 최소한 전문가들이 인정해주는 지식에 가야 한다. 내 로켓 테크닉의 기술이 그만큼 돼 있어 지금. 응? 내가 아마추어지만 말이야, 로켓 그 테크놀로지에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지식과 자료를 가지고 나로나 이런 데 우주센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안 하지. 내가 이런 게 자료에 있다고 그러면 날 모셔가. 그러고 뭐 자료 내놓으라고 그래. 근데 내가 이런 귀한 자료를 뭐 몇백억을 준데도 안 내놔. 응? 그러면 나는 지금 이런 거에 로켓 테크닉의 원형인 나치 때부터 어떻게 개발했냐 하는 그걸 다 연구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치에서 그 로켓 개발한 사람들이 뭘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역사를 내가 환히 꿰뚫고 있어. 그 자료가 내가 다 있고 내가 공부를 한 사람이야. 응? 그 다음에 결국은 나사하고 미국의 나사하고 러시아의 바이코누르에서 하는 정말 로켓을 쏴서 올려서 인공위성을 돌리고 오는 그 테크닉은 어떻게 돼서 개발해서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냐. 그거에 네게 참고하라고 내가 매뉴얼 2개를 지금 첨부했는데, 하나는 그 러시아에서 드네프르 그 로켓 발사대에서 쏜 매뉴얼이야. 그거 하나 내가 찾은 거 있고, 미국의 폰 브라운 박사가 살아가지고 델타3 로켓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인공위성 실어가지고 쏜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야.
그러면 거기 다 있어. 이 로켓 성능은 뭐다? 응? 그 파워가 얼마고 속도가 얼마가 나가고 위에 실은 게 몇 톤짜리고 응? 연료는 뭐를 썼고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컨트롤 타워에서는 어떻게 가이드하고 말이야. 1단계가 그게 자동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지상 컨트롤 타워에서 명령을 내려야 돼. 1단계 분리. 응? 그럼 그 내비게이션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게 매뉴얼에 다 있어. 그림도 그려 있고 말이야. 그래서 응? 발사 후 몇 초 뒤에 몇 킬로미터 정도 올라간 다음에 1단계 분리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점화한다 이거야. 이거 다 지상에서 컨트롤해. 그래가지고 하면서 그걸 그 유도해야 된다고. 왜냐면 바람도 불고 뭐 해가지고 해서 계산해내는 그 각도로 안 가고 조금 각도가 틀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 궤도 수정을 또 해야 돼. 그게 내비게이션이야. 그럼 지상 컨트롤 타워에서 그거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2단계를 어느 시점에서 점화해서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궤도에 진입할 때 가서 킥모터를 언제 점화하느냐 말이야. 응? 2단계 로켓가 또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지. 응? 그래가지고 인공위성 하나만 딱 뱉어내듯이 해서 그놈이 이제 궤도에 진입해서 도는 거야. 이제 그건 그렇게 끝나는 거지. 나로 같은 거. 근데 거기서 궤도 진입하면서 이제 달에 가려 그러는 거야. 그러면 거기 로켓가 몇 개가 더 있어. 응? 있어가지고 거기 또 킥모터가 자극되는 조그만 로켓들 엔진들이 있다고 있어가지고 궤도를 벗어날 때 쏘는 킥모터가 있어. 그래가지고 또 간다고. 한참 가가지고 달에 거의 다 가가지고 달 궤도에 진입하려면 또 킥모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런 거를 다 싣고 가야 된다고.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개발했던 사람이 폰 브라운 박사다. 폰 브라운 박사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 내비게이션 테크닉과 로켓 개발 테크닉. 그건 페네민대에서 이 사람이 최고자니까. 그 중에서 그 로켓을 가이드하고 유도하고 하는 쪽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른베르거야. 그러니까 미사일 유도하는 거 이런 데는 그 사람이 대가지. 그러니까 이제 나사에서 그 폰 브라운 박사 혼자 한 게 아니라 도른베르거의 그 유도하고 그 가이드하고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또 도입해서 같이 했지만서도 브라운 박사가 그것도 했어. 페네민대에서 가이드하고 컨트롤 타워에서 내비게이션 하는 것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한 사람이 다 못해. 그러니까 전문성을 띄고 그룹이 팀워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로켓 엔진을 개발해서 로켓을 추진하는 그 안에 로켓 안에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달나라까지 간다면 조그만 킥모터 엔진들이 여러 개 뭐 있어. 그렇게 되면 자연히 무거워질 거 아니냐. 그럼 그 무게가 있어. 달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무거워져. 그거를 올려놓고 그렇게 준비된 거 올려놓고 1단계, 2단계로 쏴서 올려서 여기서 지구 궤도에 진입시켜가지고 지구 궤도에서 한참 선회하다가 또 킥모터 하나 쏴가지고선 지구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무거운 거 거기 뭐 로켓 엔진 여러 개 싣고서는 또 가는 거야. 가서 달의 궤도에 진입하는데 또 킥모터 써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냥 달에 그 궤도 진입해서 도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 되면 그 킥모터가 더 이상 없어. 근데 거기서 또 달에 랜딩한다 이거야. 그러면 또 킥모터 또 싣고 해서 거기서 궤도를 벗어나가지고서는 달에 내려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아폴로 거기에 킥모터를 몇 개를 실었겠냐? 어? 그래서 네가 생각해봐도 한 5, 6개 실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놓고선 그러니까 세턴 5가 말이야. 사람까지 또 실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세턴 5가 그냥 120m나 되는 엄청난 사이즈로 그냥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지고 1단계 쏘고 2단계 쏘고 그래가지고 사람 싣고 킥모터 잔뜩 싣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달에 가서 킥모터를 여러 개 써가지고 해가지고 해서 또 돌아올 때도 또 그 사람 싣고 또 돌아오는데 거기서 궤도 또 벗어나려면 또 킥모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래가지고 또 여기 와서 지구 그 궤도에 진입하려면 또 킥모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달에서 선회하고 있는 그 모선 안에 킥모터가 또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게 돌아오면서 지구로 돌아올 때 또 사용하는 킥모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로켓 엔진은 한 열 몇 개쯤 싣고 사람 싣고 가니까 그게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지겠냐고.
뭐 내가 이런 얘기 지금 너한테 하는 게 뭐냐면 그 아폴로 해서 사람 싣고 거기 가서 내리고 또 더더군다나 뭐 거기다가 트랙터 같은 거 뭐 무슨 기계체를 또 실어가지고 그걸 또 다 접어가지고 했겠지만 그게서 뭐 사람 플러스 그것도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런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걸 싣고서는 달에 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또 귀국시킨다. 그 시스템이 보통 방대한 게 아니야. 그럼 그런 거를 다 만들어가지고는 로켓에다가 쏴서 올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주를 개발하느냐.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어. 결국은 이제 지구의 중력을 이기는 방법은 시속 4만 킬로미터로 속도를 내는 로켓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그 방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완전히 UFO식으로 지구 중력을 제로로 만드는 거야. 응? 제로 포인트. 그러면 그냥 뜨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로켓처럼 그렇게 아주 엄청난 힘이 파워가 필요해서 뭐 몇십만 마력을 내는 뭐 이런 식이 필요 없이 그냥 뜬다고 이렇게 UFO처럼 떠가지고 그게 그냥 궤도 진입하는데도 뭐 로켓가 필요 없어. 킥 못하니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 그게 이제 굉장히 발전한 테크닉이지. 근데 아직 우리 외계인들은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지 모르나 지금 우리는 그 방법이 없다 이거지. 로켓 방법이다 이거야. 이것이 말하자면 좀 개발이 덜 된 방법이야. 로켓을 사용 안 하고 전자기력을 이용해 가지고 왜냐하면 모든 행성은 자장이 있으니까 목성도 있고 뭐 토성도 있고 가스로 된 그 행성에도 자기장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력이 있으니까 그 전자기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추진체니까 연료를 싣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중력을 무기력화하는 식으로 안에서 엔진이 회전하게 되면 자이로라고 그러지. 자이로 다이나믹을 가지고 중력을 제로 포인트로 한다. 그러면 뜬다 이거야. 떠가지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것도 자기력으로 추진시킨다. 그러니까 무슨 연료를 싫지 않아. 그래서 달에 가서도 또 거기서 내리는 것도 뭐 무슨 궤도 선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서 그냥 사뿐히 내려앉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연료도 안 싣고 다니는 거고, 응? 달에 있는 자기력을 이용하는 거고 지구에 있는 자기력을 이용하는 거야. 그렇게 가지고 또 지구가 끌어잡아 다니고 달이 끌어잡아 다니는 인력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서 중력을 벗어나 가지고 지구 인력을 벗어나 가지고 달쯤 어디쯤 가면은 달이 또 끌어잡아 다녀.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거지. 가가지고 달에 그냥 가서 사뿐히 내려앉아. 이런 테크닉도 이제 언젠간 개발될 거라고. 근데 그것이 내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나치에서 로켓 개발하는 거 이전에 이미 전자기력으로 이렇게 해서 UFO 스타일로 우주를 개발해야 된다 하는 이건 또 따로 연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독일이 양쪽을 다 해서 앞서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1942년도인가 뭐 43년도에 그러니까 모스크바 침공을 41년도에 하고 일본은 또 진주만 공격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 지상에서 땅 뺏기 모스크바를 내가 점령하고 싶다. 영국도 우리가 대게르만 그 제국 내에 포함시키겠다. 또 일본이 뭐 미국을 공격한다. 그래서 지구 전체를 뭐 내 땅으로 만든다. 이러한 생각을 1942년까지 했어. 42년도에 뭐가 성공했냐 그러면 그 하우네브 2.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로켓 방법이 아닌 이렇게 그냥 부양, 지구에서 중력을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뜨는 거. 이렇게 가지고선 달에 내릴 수 있고, 화성도 내릴 수 있고, 연료를 주입 안 해도 되고, 이런 거를 1942년도에 하우네브2를 개발했다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전쟁할 생각이 없어진 거지. 히틀러나 나치 독일에서 말이야. 아니 뭐 지구에서 땅 뺏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 달에 가서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달에서 전부 원격 조정으로 뭐 워싱턴도 불바다 만들고 뭐 거기서 할 수가 있어. 우주 공간에 그 파워를 가지고 우주 에너지도 또 있어. 응? 그 타키온 에너지도 있고 이런 거 다 개발했다고. 우주 에너지를 가지고 먼 데서 달에서 뭐 지구 전체를 불바다 만들 수도 있고 지구의 그 어떤 부분적으로 뭐 뉴욕이라든가 워싱턴이나 뭐 하나를 다 태워버릴 수 있고 그런 우주 에너지를 개발해 가지고 그런 우주 무기가 있는데 뭐 지상에서 싸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다만 그런 거를 개발하고 있었던 거를 연합군에게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전쟁하는 스타일로 그걸 지키고 그걸 다 남극 대륙을 이동하고 그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뿐이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원해본 개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주 개발에 그 전쟁 도중에 우주 개발에다가 정력을 쏟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전쟁할 에너지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종전된 거는 독일에서 싸움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독일에서 싸움하려고 그러고 그 신형 무기를 사용했으면 뭐 계속 전쟁하지. 그런데 싸움할 그 의미가 없다 생각됐던 게 뭐냐면 그 달이나 화성에다가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우주의 무기를 가지고 뭐 지구 이거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서로 총 쏘고 대포 쏘고 하는 전쟁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 그 안 시점이 1942년도야. 42년도서부터 계속해서 잠수함을 개발해가지고 그 독일 땅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모든 우주 개발과 그런 UFO 그 하원 내부 개발 뭐 이런 것들 비밀 그걸 전부 우주와 관계된 개발 이런 건 전부 남극 대륙으로 옮겼어. 42년, 43년, 44년, 뭐 45년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우주 개발에 대한 비밀스러운 테크닉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니까 히틀러가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는 자기 밑에 부하들이나 뭐 참모들이나 브레인들이나 과학자들이나 그건 벌써 1942년도부터 다 옮겨놨어 남극 대륙으로. 그래서 지금 테르치스키라는 러시아 계통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나치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이미 1943년도에 달에다가 기지를 개발하고 그때는 로켓으로 가지 않고 하우네브 시스템을 해서 비행 접시로 갔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 시속 4만 킬로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달에다가 다 기지를 만들어 놨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사에서 발표한 달에 물이 있다 이거야. 물이 있다 그러면 대기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달이 대기가 없는 게 아니라고. 대기가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뭐 우주복 복잡한 걸 입지 않고 그냥 진스 바지 입고 돌아다니도 달 대기에서 숨도 쉴 수 있고 뭐 그런데 조금 대기권이 여기하고 같지가 않으니까 우리 지구와 같지 않으니까 조금 헤르메트 같은 거 써가지고 안전하게 뭐 해야 된다는 건 있는데 대기도 있고 물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달 어디 그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뭐 거기에 무슨 풀도 자랄 수 있고 나무도 자랄 수 있고 뭐 그렇다는 거지. 그런 데다가 달 그 표면이 아니고 지하에다가 뭐 대대적인 나치 기지를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하고 미국에서 달에다가 탐사선을 보내고 뭐 하고 한 거 다 나치 그 기지에서 알고 있었다. 뭐 그런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건 뭐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비밀리 했다. 그리고 전부 뭐 달에는 외계인이 있다 그러는데 무슨 외계인이냐 이거지. 지구에서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먼저 개발된 좀 테크닉이 앞선 그런 나치 독일에서 거기다 기지를 건설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너한테 그 로켓 개발에 대한 그 중요한 자료들을 여기다 보냈는데 내 이 설명과 함께 네가 자료를 봐야 돼. 이제는 네가 영어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기가 막힌 자료들을 눈앞에 놓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데 좀 각별한 신경을 쓰고 그렇게 네가 시간 있을 때 다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내가 내 인생에 뭔가 공부해둬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길 바란다고.